우리 회사의 현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경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젊은 친구들, 앞으로 회사를 운영할 친구들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좋아요. 한번 보러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위치한 미신다 방성엔 아키오노TV 박태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단기로 있을 수 있는, 잠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지을지 지금 계획 중에 있으니까 그건 또 좋은 소식들 곧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만나자, 한번 모임을 한번 가지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제법 좋더라고요. 정확하게 누가 말씀하신지는 아이디나 닉네임이나 이런 거는 기억은 못하지만 첫 모임이니만큼 작게 소모임으로 해서 서울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방에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역 근처에서 소모임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영상도 촬영을 몇 번 했었는데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실시간 방송도 앞으로는 종종 해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찍어서 송출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 나는 죽어라 말하고 있는데 시청자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근데 실시간을 하니까 내가 막 얘기를 하다가도 궁금한 거 물어보시니까 약간 대화, 소통, 그런 느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뭘 알려드릴 거냐면요, 실태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 회사는 건설회사고 시공회사다 보니까 타 업종의 어떤 회사들은 어떻게 자금을 사용하고 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노가다만큼은 또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우리 회사의 현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걸 며칠 사용해 보다 보니까 회사 잘 돌아가고 있네, 또는 지출이 이번에 좀 많았네, 이런 부분들이 한눈에 보이게 돼요. 경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젊은 친구들, 앞으로 회사를 운영할 친구들 보시면 충분히 도움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좋아요. 한번 보러 올게요. 출발! 보시면은 여기가 현장입니다. 현장. A 현장, B 현장, C, D, E, F 현장 정해져 있고요. 금액은 임의로 넣은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A 현장 한 개만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공사 금액은 6억 4,300만 원입니다. 6억 4,300만 원. 예상 실행 지출 금액은 5억 8천만 원이에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만 할 줄 알면 예상 수익은 바로 나오게 돼 있죠. 자, 예상 수익은 6,300만 원인 거예요. 예상 수익 6,3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A 현장 건축주로부터 받은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A 현장이라는 곳에 쓴 금액, 현장 공사비로 사용된 금액이 8,5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당월 지출 금액을 넣고 하면 공사비로 잔액이 6,500만 원이 남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받을 금액이 4억 9,3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기지출된 금액과 예상액을 봤을 때 4억 9,500만 원을 더 쓰면 공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공사비 잔액이 통장에 남아있다 했을 때는 6,300만 원을 버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통장에 6,500만 원이 없다, 영원히 돈 다 써봤다, 는 돈 받아가 돈 다 써봤다. 자, 그러면 안 되지만 극단적인 가정을 들어볼게요. 그랬을 때 앞으로 받을 금액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금액이 4억 9,300만 원인데 지출 예상 금액이 4억 9,500만 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A, B, C, D, E, F의 현장들을 다 합산을 했을 때 공사 금액이 26억 9,300인 거예요. 우리 공사 금액만 다 더한 금액이죠. 예상 지출에 이 예상 지출액만 싹 더한 거예요. 공사 금액과 실행 예산을 봤을 때 회사의 예산 순수익이 5억 9,800인 거예요. 5억 9,800만 원을 우리는 벌 거라고 가정을 하고 공사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A, B, C, D, E, F에서 일어나는 순수익금을 한 개도 안 쓰고도 회사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회사에 지금 한 20억, 30억 꽂혀있다 하면은 이 금액 순수익으로 그대로 남아요. 왜? 우리 회사에 있는 비축된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예상 수익은 그대로 남겠죠.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회사라는 곳은 자금을, 현금을 통장에 넣어놓고 살진 않아요. 뭔가 그 현금으로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5억 9,800만 원 다 못 벌 수가 있다는 가설이 생겨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때까지 모든 현장에서 받은 금액이 4억 6천이에요. 기지출 금액 9,900만 원이고 당원이 100만 원 썼고 그러면 1억을 썼다는 거예요. 4억 6,600만 원 받아서 1억을 쓴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 잔액이 3억 6,600이 남아야 돼. 현재 통장에 나와야 되는데 현재 통장 잔고가 3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이 돈 남아야 되는데 300만 원 남으면 되나 이거예요. 돈 어디 쓴노 이거야. 이 돈이 현장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운영비로 지출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2,700만 원 남았고 1억 4,300 남았고 1억 남았고 이 금액이 이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금액이 22억 2천인데 22억 2,700만 원인데 예상 지출 금액이 19억 9,500인 거예요. 현재 실제 순수익금을 확인해 보니까 2억 3,2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상 수익금이 5억 9,800만 원을 벌라고 스타트하는 공사인데 진짜 정말 지금으로부터 정말 더 잘해봤자 2억 3천밖에 못 번다는 의미예요. 현재 통장에 300만 원 있어. 그럼 이거랑 더해지겠죠. 그러면은 순수익이 2억 3,500만 원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이만큼 벌면은 차익금이 발생할 거예요. 그 차익금이 이런 거예요. 유동자산, 실제 유동자산이거든요. 이 금액 빼기 이 금액 하게 되면 3억 6,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3억 6,300만 원을 현장에 쓴 거예요. 돈을 고정비로 썼고 대출을 갚았고 현장비 지급금 남아있고 세금 남아있고 해가지고 이 금액을 합하니까 3억 6,300만 원. 그러면 결론이 나오겠죠. 26억 9,300만 원을 수주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앞으로 받을 금액은 이 금액이고 앞으로 더 지출돼야 되는 금액은 이 금액이니까 원래라면 이만큼 남아야 되지만 이만큼 남는 이유는 운영비로 썼기 때문이구나 라는 게 나와요. 쉽게 생각해서 F 현장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사고를 친 거예요. 여기서 공사를 8억까지 써버려. 여기 3억까지 써버려. 아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2억이었는데 공사에서 한번 실수하는 바람에 1억 6,200으로 떨어지거든요. 좀 더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한게 굉장히 터져버린 거예요. 또 잘못한 거야. 마이너스 나오고 있어. 1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향후 이 공사가 끝날 때쯤에는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조금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남은 공사에서 최대한 아껴보는 거예요. 실수 없이. 1억 7천이었는데 1억 6천으로 마무리 지은 거예요. 좀 줄었죠? A 현장에서 5억 8천 쓰기로 했는데 힘들게 해가지고 5억 6천에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 유동자산 700으로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쪼았어. 예를 들어서 새로운 현장이 하나 더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이 금액은 또 유동될 수가 있겠죠. 자, 금액이 떨어질 때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돈을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3억을 받았어. 이윤이 지금 작잖아요, 지금. 예상 지출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막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통장에는 200만원 있고, 그러면 계속 돈은 떨어지고 운영비 지출은 계속 나가고 하는 거예요. 순수익금이 마이너스가 치지 않도록, 이게 마이너스가 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어떻게든 맞추고 새로 현장 찾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해가야 될 플러스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운영비 지출 이만큼 쓰는 거는 관계없어요. 쓰는 거는 관계없는데 일단은 회사가 이윤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정비는 이 금액하고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임의적으로 제가 각기끔 만들고는 있는데 이렇게 맞추면 안 되고 실제로 고정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대출은 얼마나 갚아내고 있는지 미지급금은 얼마가 있는지 세금은 얼마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금액이랑 각마다 떨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 나가면서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연도 이 공사하면 흑자다. 물론 예상대로 하면 적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차트를 만든 이유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순공사비에만 들어가지 않고 운영비로 함께 지출되기 때문에 공사할 자금이 부족한 사항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자, 예상 수익금은 총 입금액 빼기 총 지출 금액을 했을 때 나온다. 생각한 예상 수익금보다 실행 이윤이
실행이윤, 이게 뭐냐면 유동자산이죠. 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때에는 그 마이너스가 난 금액만큼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면 된다. 합계에서 순수익이 마이너스가 날 경우에는 회사가 위급해지는 상황이므로 공사를 더 따서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또는 있는 현장을 더 타이트하게 밀어붙여본다. 순수익은 유동자산 플러스 증강자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왔다, 돈이 모자라다. 플러스가 나왔다, 돈이 안 는다. 순수익은 유동자산과 현재 증장잔액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 회사 상태를 알려준다. 예상 수익보다 순수익이 작은 이유는 그 금액만큼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기 때문이고, 예상 수익보다 순수익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공사를 싸게 잘 했기 때문에. 유동자산은 예상 수익금 마이너스 순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또 공사비 잔액에 인제 통장 잔고예요. 이게 지금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프로그램 영상 보면서 이 프로그램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금액은 운영비로 지출된 금액을 합계 금액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운영비 세분의역의 합계가 필요한 이유는 정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없어도 되게 운영비가 6억 2,800만 원 썼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역을 잡아놓은 이유는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눈으로 보기 위해서. 받을 금액보다 공사비로 나가야 될 돈이 더 많이 나갔다면 다른 현장으로 돈을 많이 보내줬거나 아니면 그 받은 금액으로 현장 운영비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A라는 현장에서 내가 받을 금액이 1억이에요. 근데 남은 공사는 3억치 남은 거예요. 그럼 다른 현장으로 돈이 밀려서 들어갔다든지 갔던지 운영비로 사용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되겠죠. 받을 금액보다 예상 지출액이 적게 남았다면,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받아야 되는데 공사할 게 8천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실제로 이 현장에서 실수를 해서 돈은 지출은 많이 됐는데 다른 현장으로부터 돈이 많이 밀려 들어왔거나 우리가 돈을 받은 만큼 공사를 잘 했다, 그래서 잘 썼다라는 얘기거든요. 공사비 잔액은 내가 이때까지 받은 금액 마이너스 기지출 금액, 그 현장에서 썼던 금액, 그리고 이번 달에 그 현장에서 쓴 금액이 공사 잔액인 거예요. 돈을 많이 받았다면 공사비 잔액이 그만큼 줄어야 되고, 내가 돈을 받은 만큼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작게 받았다면 공사비 잔액이 그만큼 늘어야 됩니다. 공사비 잔액이 많이 있을 때는 그만큼 통장 안에 그만큼 잔액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사비 잔액이 많아야 하는데 통장에 그 잔액만큼 없다면 운영비로 그만큼 지출했다는 걸 보면 돼요. 공사비 잔액이 또 많아야 되는데 통장에 잔액이 그만큼 있다면 그 잔액만큼, 우리가 받은 잔액만큼 그 통장에 딱 모시고 있다면 공사를 잘 하고 있다든지 다른 현장으로부터 이윤을 크게 받다든지 또 운영비로 지출을 많이 안 했다든지 이런 달은 그랬을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공사비 잔액이 작을 때 1억을 받았는데 9,900만 원을 썼어요. 그럼 100만 원 남았죠. 공사가 100만 원 남은 것만큼 공사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사비 잔액은 작은데 공사 진행이 그만큼 안 됐다면 운영비로 그만큼 지출했다는 것이고, 공사비가 작은데 공사 진행이 그만큼 됐다면 공사를 정말 잘했고 운영비 지출이 조금 작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표 하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공사가 끝나면 유동자산이 얼마나 생기겠구나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표자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게 깊은 구름텅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뭔가 부족한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만들고 나니까 고민이 사실 없어졌어요. 바로 보여요, 바로. 제가 앞전에 프로그램들, 자산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여줄 때는 앞 3개월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공사 끝날 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태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타이트하게 공사를 할지, 우리가 돈을 완전 펑펑 써제껴도 무조건 이윤이 한 5억 이상, 10억 이상이 남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보너스도 생기고 회식 별로 안 좋아하나? 회식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난 회식 좋아하는데 옛날에 나는 못 먹고 자라서 그런가 회식한다고 하면 세사 좋던데, 요즘에 친구들 회식한다면 진작 얘기해 주시지 하면서 막 그런다니까. 무슨 술이에요? 하면서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한번 더 들여다볼 수가 있고,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왜, 뭐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도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부리도록 할 것이고, 매일매일 작성해야 될 프로그램은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작성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월말 결산할 때 한 번에 정리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편으로 찍을 얘기는 월말 결산 프로그램을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우리 현장 사항, 그리고 운영비 지출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그거는 실제로 노동자산이 얼마고, 부동자산이죠.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 얼마가 되고, 이번 달에 늘었는지 줄었는지 조금 세밀하게 다 나오게 돼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니까, 그 프로그램은 영상 한 편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설명할 것들이 제법 있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하고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